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시 내에서는 처음 인사드리는 당금의 똑순이 꼬꼬입니다. 이 에피소드가 올라갈 때쯤이면 어느덧 4월이 다 지나가고 있을 텐데 이번 한 달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9시 내 새내기인 저와 함께할 당금이들은 누구일지 다들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당금의 오늘도 해맑은 쏘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똑똑이 웅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열정연습생 진희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모두 궁금해하실 9시 내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 당금 시네마에서 영화 관람 에티켓을 안내드립니다. 옆 사람과 마음껏 떠들어주세요. 정숙은 금지. 휴대폰 사용은 자유롭게. 구독은 하셨죠? 당금 시네마에 출구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영 시작하겠습니다. 9시네. 자, 모두 자리에 앉으셨죠? 오늘 함께할 영화는 바로 헤맨 끝에 결국 하나로 맞닿은 두 개의 삶을 그려낸 영화 소울메이트입니다. 웅이님,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울메이트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의 영화 소울메이트는 지난 3월 14일 김다미, 전소니를 주연으로 개봉한 한국의 우정 멜로 영화입니다. 중국 영화인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를 리메이크한 작품이기도 한데 원작과 달리 그림이란 모티브를 바탕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또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의 제주도를 배경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의 풍경과 함께 폴더폰, 싸이월드 등 Y2K 세대의 문화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도 영화의 재미를 더해줍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봄이 다 가기 전에 소울메이트 한 번씩 보시는 건 어떨지 추천드려 봅니다.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인 만큼 지난주에 저희끼리 같이 영화관에 가서 보고 왔잖아요. 그날 또 포도맛 환타 이슈가 있었는데 영화 보고 온 소감이나 그날 에피소드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눠볼까요? 진희님? 이게 저희가 이제 영화를 보기 전에 좀 마실 거랑 먹을 걸 사자 해가지고 사러 갔는데 제 기억에 그때 포도맛 환타 2잔 시켰나? 아니요, 한 잔이요. 포도맛 환타 한 잔이랑 콜라. 제로 콜라. 제로 콜라 2잔을 이렇게 시켰는데 음료를 다 받아서 왔는데 웅이가 갑자기 콜라에서 왜 환타만 나지? 이래서 저희가 그거 그냥 콜라일 거야 이랬는데 안 믿었어요. 그리고 안 믿어줬던 게 그때 꼬꼬가 자기 거에도 포도맛 환타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2잔일 리가 없으니까 내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제 미각과 후각을 의심하고 그냥 이게 콜라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한번 이제 제 거 빨대로 먹어봤는데 이건 포도맛 환타인데? 이래가지고 직원분한테 가서 보여드렸더니 이건 포도맛 환타가 맞다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바꿨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영화 보고 온 소감을 쏘가 짧게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영화 보고 온 소감이요? 네. 저 말고 웅이님이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갑자기요? 네. 저는 영화 딱 보고 그러니까 살짝 아련한 느낌이 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여운이 남는 근데 뭔가 그 여운의 출처를 알 수 없다는 게 사실 저는 꽤 인상 깊었던 게 뭔가 마음이 아프거나 아니면 뭐 찝찝한 마음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상한 그런 감정이 들었던 게 이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저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녹음도 할 수 있다는 점 이게 바로 9시 내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당금이들이 들려드리는 소울메이트 줄거리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1998년 어느 여름날 제주도 한 초등학교의 4학년 교실 서울에서 전학생이 찾아옵니다. 이름은 안미소. 미소는 하은과 짝이 되지만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불현듯 학교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하은은 가방을 돌려주기 위해 미소를 찾아가는데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두 사람은 미소의 집으로 달려가던 중에 비에 젖은 아기 고양이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와 고양이를 보며 그림 그리기를 시작합니다. 되게 똑같다. 너 화가 될 거야? 아빠가 화가는 굶어 죽기 딱이래. 너도 한번 그려봐. 이게 고양이야? 응. 여기가 얼굴, 여기가 다리, 그리고 여기가 마음. 이날부터 두 사람은 그림이라는 매개체로 단짝이 됩니다. 얼마 뒤 미소의 어머니가 미소를 하은의 집에 맡긴 채 서울로 떠나버리고 두 사람은 미소가 독립하게 된 17살까지 같이 자랍니다.
닮은 듯 전혀 다르게 말이죠. 미소는 자유로운 삶을 꿈꾸고 하은은 안정적인 삶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바이카로스부터 볼 거야. 같이 가자. 나 비행기 못 타는 거 알잖아. 높은데 무서워. 여행도 하고 그림도 배우고 너도 그림 그리면서 살고 싶다 했잖아. 아빠는 내가 선생님 됐으면 좋겠대. 그게 아빠 로망이래. 아빠 로망은 아빠가 이루시라고 하고 넌 나랑 가자. 응? 가자. 하지만 평화롭던 두 사람의 관계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은이 서클팅에 나갔다 만난 남학생 진우와 사귀게 되면서부터요. 안녕하세요. 얘는 나랑 제일 친한 친구 안미소. 잠깐 나 화장실 좀. 둘이 얘기하고 있어. 넌 하은이 어디가 좋은데? 다 좋지. 그건 그 사람 매력 모를 때 그냥 퉁쳐서 하는 말이고 그럼 넌 하은이 어디가 좋은데? 갑자기 쓱 돌아볼 때 눈빛, 하품할 때 흘리는 눈물, 또 오른쪽 볼에 난 점. 하은이 볼에 점 없는데? 있어. 없거든. 있거든. 하은을 진우에게 빼앗겼다고 느끼는 미소. 그런 미소가 왠지 모르게 흥미로운 진우. 하은을 가운데에 둔 두 사람의 관계는 경쟁의식과 말할 수 없는 호감 사이에서 묘한 줄다리기를 이어갑니다. 그러다 돌무덤에 소원을 빌려갔던 날 하은이 없는 자리에서 미소와 진우는 입을 맞추게 되는데요. 죄책감을 갖게 된 미소는 곧장 제주를 떠나 서울로 갑니다. 목에는 진우가 수호신처럼 하고 다니던 목걸이를 걸고요. 눈물로 미소를 배웅하던 하은 역시 이를 봐버렸지만 모른 척 넘어가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23살이 되던 해 달동네에 월세방을 얻은 미소는 여전히 알바를 전전하며 살고 하은은 아빠와 진우가 말한 대로 선생님이 됩니다. 제주에서 의대를 다니던 진우는 서울로 편입을 하고요. 오랜만에 재회한 미소와 하은은 부산으로 여행을 떠나지만 여행은 행복하지 못했죠. 몇 년의 시간 동안 둘은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하은아, 우리도 기분 내자. 이거 12만 원짜리래. 지금 뭐 하는 거야? 모르는 사람한테 왜 술을 얻어먹어? 얻어먹는 거 아니야. 내가 일한 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지. 그거 알아? 나 전에 너무 배가 고픈데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1,000원씩 받고 풀이하고 했는데 3시간 동안 나 얼마 벌었게? 5만 원. 나 그래서 그걸로 소고기 사 먹었잖아. 너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말하고 다니지 마. 나 원래 이렇게 살아. 미소야. 너 내가 창피해? 넌 죽었다 깨도 모를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크게 싸운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던 중 미소와 진우가 서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날 미소의 애인이 미소의 돈까지 탕진해버린 뒤 목숨을 끊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진 미소는 진우의 집에서 지내게 되는데 연락이 안 되는 진우를 찾아 서울로 올라온 하은이 이 광경을 보고 맙니다. 술 취한 미소를 부축해 나오는 진우. 진우의 집에 널브러진 미소의 속옷과 옷가지들. 이제까지 미소와 진우의 관계를 모른 척 해온 하은과 그런 하은을 알기에 애증의 마음을 가진 미소는 욕실에서 서로에게 울부짖으며 싸우죠. 상한 마음을 매듭짓지 못한 채 시간은 흐르고 27살이 된 진우와 하은은 결혼을 하기로 합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남들이 보기에는 이상적이고 안정적이었지만 사실 하은의 마음은 골밀대로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우리 식 올리고 나면 나 선생님 그만두고 그림 제대로 그려볼까? 하은이 그림 잘 그리는 거 알지. 근데 그 정도는 그냥 재주지 재능이 아니라 취미로 해보는 건 어때? 결국 결혼식 당일 하은이 식장에서 뛰어나가며 파혼에 이릅니다. 서울로 올라온 하은은 미소가 살던 월세방에 살림을 꾸리고 대학에 다니던 미소를 찾아가 화해하는데요. 이때 하은의 뱃속에는 진우의 아이가 있었죠. 두 사람은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아기가 태어난 뒤 몸 상태가 악화된 하은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주인 잃은 병실에는 하은이 남겨둔 쪽지 한 장과 미소를 위해 만든 귀걸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기특한 시간들에 대한 선물이야. 고마워, 미소야. 태명이 미소였던 아기는 안하은이라는 이름으로 미소의 딸이 됩니다. 그리고 하은의 서울집을 정리하러 갔던 미소는 하은이 그리다만 자신의 그림과 쓰다만 블로그를 발견하죠. 미소는 하은을 대신해 그림을 완성하고 블로그도 마저 써내려 갑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유치원생이 되었을 때쯤 하은의 그림은 한 갤러리의 공모전에서
대상을 타며 화제에 오르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진우는 미소에게 하은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미소는 하은이 멀리 여행을 떠났다며 거짓말을 합니다. 대신 자신이 키우는 아이 하은이 하은과 진우 사이의 아이임을 알려주죠. 그렇게 하은의 그림들로 전시가 열리고 미소는 자신의 얼굴이 걸린 그림 앞에 한참을 서 있습니다. 미소의 마음속에서만큼은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꿈에 그리던 바이칼 호수 앞에 도착해 있는 하은을 생각하면서 네, 이렇게 줄거리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의 당금 시네마도 쉽지 않았네요. 평점을 매기기 전에 영화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들 영화관에서 보고 왔던 감성 잊지 않으셨죠? 그러면 그 감성 그대로 토크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울메이트의 명장면과 명대사를 꼽아본다면 다들 각자 어떤 장면과 어떤 대사를 꼽아보고 싶으신가요? 그럼 먼저 진희님? 일단 저는 두 개를 꼽아보자면 하나는 그 하은이가 죽고 나서 미소가 하은이의 그림을 대신 완성시키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실제로는 미소가 그리고 있는데 그때 창문에 비치는 거는 이제 하은이였잖아요. 그러면서 내레이션으로 미소가 하는 말이 예전에 하은이가 미소한테 썼던 편지에서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한 몸은 될 수 없지만 멀리서라도 떠나지 않는 그림자가 있어서 태양이 평생 외롭지 않게 빛날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미소랑 하은이는 서로의 태양이면서 서로의 그림자가 돼서 이제 둘이 평생 함께 하게 됐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된 것 같고, 다른 장면 하나는 그 둘이 17살 때 미소가 제니스 조플린 얘기를 하면서 그 제니스 조플린처럼 자기도 10년만 딱 살다가 27살에 죽고 싶다고 했는데 맞아요. 막상 그렇게 된 거는 이제 하은이였잖아요. 네. 그러면서 미소가 그 하은이 사망 신고서, 사망 확인서 같은 맞아요. 거에다가 이제 27살 이렇게 쓰는 그 장면이 너무 슬펐어요. 두 장면 다 너무 슬픈 장면인 것 같은데 그럼 쏘는 어떤 장면을 꼽고 싶나요? 저는 처음에 이제 하은이랑 미소가 처음 만났을 때 서로한테 이름의 뜻을 붙여주잖아요. 미소는 계속 웃고 살라고 미소고 하은이는 여름 은하수라서 하은이고, 근데 이 장면이 앞으로 미소와 하은이가 살게 되는데 그 서로의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은이는 미소 덕분에 진짜 여름 은하수 같이 아름다운 여름에 한때를 보낼 수 있었고, 미소는 하은이 덕분에 웃으면서 살았던 순간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영화에 되게 중요한 장면이어서 꼽아봤습니다.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은데 그러면 웅이는 혹시 어떤 장면을 뽑고 싶나요? 저도 두 가지 장면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하은이랑 미소가 처음 만났을 때 고양이를 그리잖아요. 네, 미소는 막 고양이의 마음까지 그리고 뭔가 추상적인 그림을 그리는 반면에 하은이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 두 가지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뭔가 두 명의 인생이 다르다 서로. 두 명이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 같은 고양이를 보면서 그렸던 모습. 그래서 앞으로 뭔가 달라지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나중에 그림을 완성시키는 거는 미소가 그 사실적인 그림으로 완성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둘이 서로 달랐던 인생이 뭔가 수렴되었다? 아니면 서로 인생을 바꿔버렸다? 이런 생각이 전 들기도 해서 그 초반의 장면이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더 인상 깊어졌고요. 두 번째 장면 같은 경우는 받은 목걸이를 이렇게 던질 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하은이가 집에 찾아와서 그 진우랑 싸우고 이렇게 집에서 쫓겨날 때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그 목걸이를 벗어 던지는 순간 오히려 사실은 미소의 삶이 더 나아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애군을 더 불러왔던 그런 거 아니었을까? 그의 어떤 모순적인 의미가 저는 인상적이었어서 그 장면이 저는 계속 기억에 남네요.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되게 다양한 명장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아까 나온 장면이기도 해요. 진희 언니랑 똑같은 미소가 하은이 미처 완성하지 못한 그림을 이어 그리면서 하은이를 그리워하는 장면을 꼽고 싶은데 미소가 그 그림을 완성하던 곳이 이전에 미소가 가장 힘들고 현실적으로 많이 부딪혀야 했던 곳이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미소가 그나마 그림을 그리면서 조금의 위안이라도 얻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현실적인 순간에. 근데 하은이는 어쩜 떠나서도 미소가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줬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딱 미소가 창문을 쳐다봤을 때 하은이가 비치잖아요. 그때 하은이가 입고 있었던 옷이 붉은색 체크 셔츠예요. 우와, 어떻게 봤어요?
이제 우와. 오늘 이제 아침에 좀 찾아보다가 봤는데 그리고 그때 미소가 입고 있었던 옷이 연두색 니트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주도를 떠나는 순간에 하은이가 입고 있던 옷이 연두색 가디건이고 맞아요. 미소가 입고 대박. 있던 옷이 붉은색 체크 와. 셔츠더라고요. 이제는 서로 비슷하지만 다른 길을 걷게 된 서로를 비춰주는 장면이자 두 사람이 그리움과 우정이 너무 잘 표현된 것 같아서 저는 이 장면이 가장 명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박이네요. 진짜 대박이다. 그 아, 옷은 진짜요? 진짜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뭔가 보다 보니까 그러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명장면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마무리해보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고 싶은데요. 미소와 하은의 캐릭터와 관계에 대한 생각을 말해보고 싶어요. 뭐 두 사람이 삶을 대하는 가치관 차이와 그리고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이 우정일지 사랑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럼 쏘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일단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을 말을 하자면 처음에는 그냥 둘 다 서로를 사랑하나 했는데 계속 보고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은이는 미소를 사랑하지 않았고 미소는 하은이를 사랑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일단 하은이가 미소를 좋아했던 거 맞아요. 우정이었고 하나밖에 없는 친구였던 것도 정말 맞지만 미소만큼 하은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그 미소가 진우의 목걸이를 가져간 이유가 나왔을 때 사실은 가장 아름다울 때 죽고 싶다고 했던 미소가 더 살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하은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소는 하은이를 사랑했구나라고 느꼈고 그 친구일 때는 마음껏 사랑해주지 못했잖아요. 결국 짧게 끝나버린 사랑이었지만 이제 미소가 하은이의 딸의 이름을 하은이라고 지었잖아요. 그러면서 마음껏 사랑하게 될 수 있는 결말을 맺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웅이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두 캐릭터의 관계가 마치 평행선과 같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평행선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무한히 늘려도 만나지 않는 그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삶이 사실 굉장히 다른 인생이고 그러니까 결코 만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평행선 같은 관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결국엔 교차가 되는 그래서 그 서로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결과를 맺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소와 하은이 결국에 서로의 삶을 갈망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미소는 어떤 따뜻한 가정이 있는 삶을 보려고 했을 거고 하은은 미소의 어떤 자유로움과 어떤 그런 생동감 같은 걸 좋아했을 거고 그래서 서로 매우 달랐기 때문에 서로의 삶을 갈망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은 어떤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둘 다. 네, 그쵸. 뭔가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한 어떤 경외감도 조금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에 대한 그 감정이 전 사랑으로 발전하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에 서로의 그 귀걸이를 각각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거를 마지막에 주고 떠난다는 것 자체가 그 둘 간의 사랑을 뭔가 의미하는 징표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진이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도 웅이랑 비슷한데 약간 이게 얘기하다 보면 가치관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미소랑 하은이가 딱 보기에는 완전 정반대인 인물로 보이잖아요. 근데 네. 방금 웅이가 딱 말했던 것처럼 겉으로 보기엔 미소가 되게 자유를 추구하고 하은이는 안정적인 길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들여다보면은 웅이가 말했던 것처럼 미소는 누구보다도 안정적인 어떤 가족을 꿈꿨던 것 같고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결핍돼 있었으니까. 근데 또 하은이는 반대로 그런 안정적인 조건들은 다 갖췄지만 본인이 진짜 하고 싶어하는 게 뭔지 모르고 끝없이 자유를 계속 갈망하는 인물이었고 그런 점에서 둘이 보이는 건 정반대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닮아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 가치관이 있어서 뭔가 어렸을 때는 둘의 관계가 우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라면서 서로 다르다는 거를 계속 발견하게 되니까 뭔가 서로에 대한 말 못한 열등감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 같고 왜냐면 서로 가지지 못한 걸 가졌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둘이.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 뭔가 점점 벌어지고 굴곡을 막 겪다가 결국에는 저는 사랑으로 결론이 났다고 생각한 게 그 둘이 처음에 어렸을 때 고양이 그리는 장면에서 미소가 마음을 그리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나중에 어른의 하은이 말하는 나레이션으로는 그때 처음 알았어. 마음도 그릴 수 있다는 거.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하은이가 그 미소의 얼굴을 그렸잖아요. 그리다 말긴 했지만 그리고 그 그림을 또 미소가 완성을 시켰잖아요. 그러면서 그 둘이 그 한 그림을 그리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을 그 그리는 과정에서 확인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둘이 확인한 마음은 결국 사랑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방금 웅이가 말했던 것처럼 귀걸이 나눠 꼈고 그다음에 그 아이도 결국에는 미소가 키우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것들까지 해서 뭔가 식은 안 올렸지만 뭔가 어떤 징표를 나눠 가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도 사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똑같은 것 같은데 일단 두 사람이 삶을 대하는 가치관은 뭐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좋아하는 마음을 한편에 접어두고 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실 하은이도 진우와의 결혼식에서 뛰쳐나가기 전까지는 이곳을 떠나고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고 싶다는 미소와 똑같은 마음을 묵혀두고 살았었고 사실 그 과정에서도 저는 하은이가 이제 아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그 자유로운 마음을 펼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소도 사실은 정말 자유로운 사람처럼 보였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모두 담아준 채 살아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둘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그 마음을 잊지 않고 한켠에 접어준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접어둔 마음은 언제든 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은 그래서 더 사랑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 좋아하는 마음을 한편에 접어두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두 사람은 서로를 너무 아껴서 부딪히는 순간도 많았고 그래서 말하지 못했던 말들도 그래서 서로를 보지 못했던 순간도 있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하은이랑 미소가 함께 있었을 때보다 서로 떨어졌던 순간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앞으로도 이제 하은이가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도 서로가 그 사랑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 미소는 하은의 죽음을 하은 부모님 외에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고 하은이 여행을 간 것처럼 연출을 했잖아요. 여러분은 하은의 죽음 이후의 스토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웅이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미소가 하은에게 명예로운 죽음을 선사했다? 제가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데 그 원피스 대사였나요? 사람 속에 잊혀져 간다는 게 죽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의 죽음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기억되는지가 그 사람에 대한 평가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은이 그냥 그 아이의 길이를 낳고 죽어버린 게 아니라 여행을 떠나버리게 했다는 그 자체가 미소가 하은에게 준 어떤 선물 같은 그런 거였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진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방금 약간 들으면서 놀란 게 저도 웅이랑 거의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하은이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은이가 진짜로 살고 싶어 했던 삶의 모습 그대로 하은이를 기억하는 거, 그게 미소가 선택한 기억법이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영화 GV에서 감독님도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그게 미소만의 해석이었다. 하은이의 죽음에 대한 미소만의 해석이 아니었을까. 약간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랬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쏘는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이 진짜 어려웠거든요. 왜냐면 저도 궁금했어요. 왜 말 안 했지? 솔직하게 그 하은이라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했으면 더 이상 뭐 귀찮을 일도 없고 말할 그것도 없는데 저도 궁금하지만 결론을 나름의 내보자면 이제 그림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태양과 그림자. 그래서 미소가 원래 하은이가 자기한테 태양이었던 거죠. 근데 이 그림을 완성을 시키면서 내가 그러면 이제부터 하은이의 태양으로 살아야겠다. 하은이는 내 그림자에 묻어두고 나는 태양으로서 너를 기쁘게 하면 살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되게 좋은 해석인데 저는 미소가 하은이를 많이 사랑해서 배려를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은이가 진정으로 마지막까지 얻고 싶어 했던 게 자유였잖아요. 미소는 말하지 않아도 알았을 것 같고 하은이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그래서 그렇게 여행을 간 것처럼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의 소울메이트는 나랑 똑같은 사람이다 혹은 나랑 정반대인 사람이다.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듣고 싶어요. 되게 어려운 질문 아닌가요, 이거? 맞아요. 되게 어려우면서도 철학적인 질문 같은데 진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결정적인 건 결국에는 나랑 닮은 구석이 있는가
것 같더라고요. 제 주변 친구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어쩔 수 없이 조금씩은 다 저랑 달라요. 다 다른 부분이 있지만 결국에 어딘가 한 구석은 되게 잘 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저는 2개 중에 고르자면 나랑 똑같은 사람이 내 소울메이트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소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저랑 정반대인 사람이에요. 무조건. 약간 나랑 똑같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소울메이트가 아니다. 네,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같이 있을 때. 무슨 말인지 알 것 네. 같아요. 정반대인 사람으로. 네네. 웅이는? 저는 근데 사실 똑같은 사람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다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전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서로 다른 점을 용인해줄 수 있느냐, 그걸 인정해줄 수 있는 거냐. 그게 전 더 중요한 것 같고 사실 이건 이상적인 대답이고요. 둘 중에서 고르자면? 저는 사실 살아온 환경이 비슷한 사람, 그리고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살아온 환경이 많이 다르면 정말 좀 띠용하게 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나랑 똑같은 사람? 네. 대신 조금의 다른 점은 있어서 뭔가 아까 말했듯이 재미는 있는. 저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3대 1인가? 사실 미소랑 하은도 정말 닮은 부분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맞아요. 정반대라고 생각했었는데 뭐 그림을 좋아하는 거, 서로를 아끼는 마음, 서로에게 주고 싶은 선물까지 굉장히 그래서 똑같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나랑 똑같은 사람이 소울메이트구나 라고 오히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소울메이트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럼 오늘의 9시는 상영작 소울메이트의 스크린을 이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드디어 2부로 넘어왔습니다. 2부에서는 패널 한 분씩 돌아가면서 평점과 한 줄 평을 매겨보려고 하는데요.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웅이 어떻나요? 제 평점은 전 3점 주고요. 오. 생각보다 짠데요? 그니까요. 아 정말요? 저는 굉장히 후하게 줬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제 한 줄 평은 여운이 남는다. 간결해. 와, 진짜 간결하네요. 웅이는 3점이고 여운이 남아서 라고 해줬는데 여운이 안 남았으면 혹시 2점인가요? 그럼 한 2.5점. 오케이. 여운이 남는 근데 대답이었네요. 여운이 0.5점밖에 차지를 하지 않는군요. 그 남는다가 남은 2.5점.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진이는 몇 점을 주고 싶나요? 저는 4점을 줬는데요. 왜 4점을 줬는지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연출이 좀 좋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제주도라는 극중 배경을 선택한 게 되게 탁월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뭔가 제주도 하면 딱 떠오르는 바다, 약간 숲 이런 이미지가 유년 시절의 어떤 이미지랑도 잘 어울리고 또 서울이랑 대비가 되면서 스토리 전개에도 되게 어우러졌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주도가 섬이잖아요. 그래서 하은이한테 있어서 제주도라는 섬이 어느 곳보다도 안정적인 곳이긴 하지만 하은이가 더 나가지 못하고 주변의 시선에 맞춰서 섬처럼 계속 한자리에 머물게 하는 장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에 그런 제주도라는 장치가 되게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서 평점을 이렇게 줬고요. 그리고 한 줄 평은 웅이가 너무 위트 있게 해가지고 약간 제 거 너무 지루할 수 있는데 해볼게요. 만약 우정이라는 이름의 꽃이 있다면 그 꽃말에 사랑이라 붙일 영화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게 훨씬 좋은데요? 저 이걸로 바꾸면 안 돼요? 대박인데? 안 돼요. 아, 역시 철학과. 너무 멋진데요? 저 다음에 하기 싫어요. 안 돼요. 다음에 해야 돼요. 그럼 소는 어떻게 평점을 주고 싶나요? 저는 일단 평점은 똑같이 4점 드렸고요. 저는 깎이는 이유가 있어요. 깎인 이유를 얘기할게요. 나머지 다 좋았는데 이제 제가 이해의 문제가 좀 있었어요. 영화가 막 친절한 편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물론 친절하면 지루할 수 있고 이제 흥미가 떨어질 수 있지만 이 영화는 이해에 좀 어려움을 많이 줬어요. 헷갈림을. 약간 사실이 아닌 장면이 너무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다가 마지막에 가서 안 그런 애들이 많아가지고 집중을 해도 갑자기 나중에 응? 하면서 몰입도가 깨졌던 장면들이 있어서 그래서 4점을 줬습니다. 좋습니다. 한 줄 평은요? 한 줄 평은 너에게 내 마음을 담아. 오, 좋아. 이거 갖고 싶어요. 그 영화 포스터에 써 있을 것 같은 그니까요. 그런 말. 안 돼요. 여운 웅이 씨. 안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평점을 매기고 싶은데 저는 가장 최고점이네요. 4.5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숙하면서도 서툴렀던 우정의 이야기가 와닿았고 우정의 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애증, 질투, 공감, 열정, 안타까움 그리고 사랑의 감정을 정말 잘 담은 작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를 받쳐준 김다미 전소니 배우님의 연기력이 맞아요. 정말 감탄하면서 계속 봤던 것 맞아. 같아서 그래서 평점은 4.5점을 주도록 하겠고요. 한 줄 평은 감성적이에요. 저도. 어느 순간 내가 사라진다 해도 나의 소울을 마음 한켠에 담아둘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소울메이트. 뭐요? 약간 제목 설명하고 딱 줄거리 한 줄 평 이게 딱 있을 것 같다. 좋나요? 이거는 뺏고 싶나요? 아 이거는 딱히 뺏고 싶지 않아요. 너무한데? 아우 차가워. 슬프다. 네, 그러면 오늘 되게 감성적인 한 줄 평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평점 거의 높은 편 아닌가요? 그쵸? 네, 그쵸. 누군가의 3점을 제외하면 높은 편이죠? 아니, 저 굉장히 후하게 줬다고 생각했거든요. 평소에 약간 소금이신 편인가요? 저 4점 제 기준 4점 넣는 영화 별로 없어요? 없어요? 발가락까지 쓰면 꼽을 수 있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평점과 한 줄 평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9시네 그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궤도 바깥에 있는 것들에 무심합니다. 태양계 안에는 별이 딱 하나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그 별을 태양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밤하늘의 별들 중 하나를 짚어서 이름을 부르면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수억 개의 별들 중 대부분은 거기서 거기인 이름 없는 별일 뿐이니까요. 이렇게 궤도 바깥에는 호명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정으로도 사랑으로도 규정되지 않는 궤도 바깥에서 이름 붙이지 않은 채로 흘러간 미소와 하은의 삶처럼 말이죠. 하지만 밤하늘을 밝히는 건 태양이 아니라 무명의 별들입니다. 미소와 하은, 그리고 그들처럼 이름 없는 수억 개의 삶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세계는 이렇게 궤도 바깥에 빛이 모여 비로소 형태를 갖추어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본의 진이, DJ의 꼬꼬, 패널의 진이, 웅이 쏘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